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많이 연구를 하는 편이에요. 예. 예,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저 제약바이오 섹터는 우리 헬스케어 쪽과 굉장히 연관이 깊고 앞으로 네. 고령화되고 있고 질병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건강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뭐 4차 산업혁명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여러 신기술 섹터들도 유망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함께 투자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성장 여력이 굉장히 높은 섹터는 여전히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끊기에는 그렇고 이렇게 좀 쉴 때마다 좋은 종목들을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돼서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조금 주춤한 그런 흐름이죠. 저는 뭐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정책에 나올 만큼 이렇게 되면 이제 백신보다는 좀 더 코로나 치료제가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 위드 코로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방 접종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쭉 올라가야만 이 위드 코로나도 정책적인 수립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백신 종목들이 있지만은 또 제가 보는 종목 중에 하나는 이 제형 변경에 대한 관련된 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라파스라는 종목이 있죠. 네. 우리 예 박사님하고 때 모투에서도 제가 맞아요. 라파스를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그때 쭉 그 백신 관련주 네. 방식과 함께 쭉 정리해 주시면서 네, 네. 했었죠. 네. 그 그동안 이후로-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그렇죠. 변동성이 네. 좀 커가지고요, 그죠? 라파스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볼게요. 이게 원래는 뭐 마이크로 니들 네, 이렇게 예,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약물이나 이런 거를 네. 이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침투한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그 어떤 성능 개선인데, 근데 직접 백신 뭐 개발이나 뭐 유통 이런 쪽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직접 백신을 개발을 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안에서의 마이크로 니드를 접목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지금 예.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마이크로 니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장점들이 많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 지금 모더나 뭐 화이자 여러 가지 백신 종류의 문제감이 뭐 혈전 이슈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있을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잘못된 주사기를 주입을 시켜서 예를 들면 이제 오래된 주사기를 이제 뭐 인체에 투여를 했다든지 네. 이런 오염된 주사기를 놓을 그런 위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니들 기술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아주 조그만 침을 여러 개 이제 패드에 붙여가지고 인체에 붙이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소형 침들이 이제 패드에 붙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통증 주사라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폐기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에서도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 마이크로 니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기술이다라고 언급이 될 정도로 이제 마이크로 니들 기술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 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장된 회사는 사실 이제 라파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뭐 신신제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최근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이 IPO를 준비하고 있는 쿼드 메디슨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의료용 마이크로 니들을 개발하는 이제 회사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일반적인 주사기에 대해서도 지금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기술에 대해서도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쓰면은 굉장히 좋다. 여러 부작용도 적고. 그러니까 이런 관심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백신 회사를 이제 주목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수요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에 주목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라파스라는 회사를 좀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특허 기술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로. 특허 기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크로 니들을 적용한
이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의 특허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일단 기술력에 대해서는 계속 입증을 해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이 DEN이라고 해서 이 드롭플렛 익스텐션 니들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2035년까지 특허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몸에 이 주사기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체에 약물이 들어가면서 이 껍데기인 주사기도 다 녹아버립니다, 몸 속에서. 그래서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껍데기 자체도 이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 피부에서 흔히 이제 보습제로 쓰이는 그런 약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까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폐기물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기술을 이제 독보적으로 특허 보호가 돼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생산 공정이 짧겠죠. 짧고 그리고 빠르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는 데는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예를 들면 판에 깔고 그다음에 판에 이 히알루론산을 놓고 판에 깝니다. 이거를 인장을 시켜요. 이렇게 인장을 시켜서 블로우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딱딱하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백신 의약품의 약물을 다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에 mRNA 백신이 가장 유망한 백신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마이크로 니드를 적용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 수요도가 올라갈 수가 밖에 없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뭐 불활성화 백신도 쓸 수 있고요. DNA 백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개발되고 있는 백신을 전부 마이크로 니들에 접목을 시켜서 다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사용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에이비온이라는 회사가 이제 항암 신약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요. 네. 이 회사도 작년부터 이 에이비온과 함께 DNA 코로나 백신을 함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에이비온이라는 회사도 좀 다양한 신약 가치로 인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에이비온이 부각이 되면서 에이비온과 함께 이 DNA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라파스도 같이 지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mRNA 백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라파스 IR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을 제가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네. 여기 화면을 제가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시네? 예, 좀 크게,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크게,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챕터 2에 이제 라파스에 있는 그 IR 자료인데요. mRNA 백신의 마이크로 니드 패치 적용 가능성 확인이라고 돼 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mRNA가 온도 보관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마이너스 60도. 뭐 화이자는 마이너스 60도고 모더나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과연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적용했을 때도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럴 수 있네. 예, 근데 이 마이크로 니들을 적용할 때는 이 고형화를 해야 되거든요. 약간은 이제 건조를 시켜서 약물도 건조를 시켜서 고형화 상태에서 보관을 이제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녹으면서 인체에 녹아드는 구조인데 과연 이것도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mRNA 이 부분들이 이제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제 교반 및 상온 보관 시 최소 8시간 동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만큼 이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그만큼 또 효력도 있다라고 일단은 긍정적인 결과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니들을 만약에 접목을 하게 될 시는 굉장히 시장에서 파괴력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기술력과 mRNA 백신이 조건이 잘 유지가 되고 인체에도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사가 나온 부분들은 바로 이제 결핵 예방 백신입니다. 이제 결핵 예방 백신 쪽에 이 MPG라고 부르는 이제 서울대에서 이식한 이 결핵 예방 백신 물질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가 돼서 라파스에서 MPG를 이용한 이 코로나19 백신도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도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백신 개발에도 마이크로니들이 접목이 되면 네. 그 다양성이 넓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현재 기술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괄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청년 그리고 노년 이런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 사실 청소년들 그렇죠. 우리가 걱정되는 많이 부분은 그렇죠.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청소년기나 이런 애들은 사실 주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른도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전 세계 5%가 네. 주사기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5% 인구가 주사기를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이 마이크로니들이 이 점차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면은 네. 그만큼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아 청소년 쪽은 마이크로니들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줄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지금 백신 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접종이 확대가 된다면은 마이크로니들을 접목해서 유아 청소년기 쪽에 백신 접종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회사의 향후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제시된 IR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객관적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측면에서 보고 있는 그 영업이익 추이를 볼게요. 자, 2021년에 143억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고 돼 있죠. 추정치. 2022년에 252억, 2023년에 410억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의료기기, 의약품 백신, 기타, 화장품 이쪽에 매출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이익 낸다고요, 영업이익이요? 일단은 올해 2분기까지는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이익이 났는데 네. 이제 연결 재무제표는 적자인데 아직? 적자입니다. 일단은 이 예상 추정치이기 때문에 우선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앞으로 올해보다는 앞으로를 더 기대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회사가 뭐 아무렇게나 IR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겠죠. 예. 우선은 그렇지만 사실 회사 자료를 뭐 특히 전망 실적 같은 건 다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보수적으로 본다고 네. 했을 때도 이 정도 영업이익률에 좀 상승폭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향후의 성장성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화장품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화장품 쪽에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적용한 화장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써봤는데 특히 이제 여드름 치료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의 매출 확대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굉장히 향후 쓰임새가 확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시나 회사에서도 이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의료기기나 의약품 쪽의 매출 비중을 많이 잡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3년 평균, 즉 2021년, 2022년, 2023년에 3년 제가 평균을 한번 내봤는데 약 90%의 CAGR이 나옵니다. 즉 연평균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가를 향후 이 타겟 프라이스를 정하는 방법은 포워드 PR에 이제 영업이익을 곱해서 네. 총 주식수를 나눠주면은 간단하게 이 타겟 프라이스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3년 평균이 CAGR이 90%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사실 연평균 성장률보다 PR을 낮게 잡는 게 바로 이제 보수적인 추정치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21년을 기준으로 영업이익 143억에다가 그다음에 CAGR이 90%니까 어때요? 포워드 PR을 50배를 적용해도 되고요. 60배를 적용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60배 정도를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총 주식수가 850만 주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겟 프라이스가 약 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8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만 원까지 도달을 한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그 정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 회사에 이렇게 주가 빠질 때는 내부적인 조금 우리 사주 매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사주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투심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떤 펀디멘탈 이슈가 훼손됐기보다는 시장도 안 좋았고요. 수급적인 문제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점진적인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기업이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아직 많이 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예 박사님도 처음에 잘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알려진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덜 알려진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게 향후에 어떤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저는 미래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